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피소 사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목소리 먼저 확인하시죠.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준비된 대로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대화 내용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왔는지, 안전한지, 진단서 떼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주먹질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기자회견의 요약입니다. 김직 대변인. 자, 고소인은 한거 불능 상태에서, 그러니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고소장을 경찰에 낸 상태에서 장경태 의원이 오늘 성추행 없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영상을 찍은 이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성 고소인이 이 남성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무단 결근을 했을 정도다. 그리고 정신적 치료를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남자친구 때문에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장경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으로만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장경태 의원도 나름의 어떤 그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료는 일절 공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장경태 의원 이제 본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무고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정말 저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의 본인의 억울한 심경만 얘기할 부분만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조금 더 당시의 상황들을 잘 정리된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당시에 지금 장경태 의원과 피해자만 둘만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동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동석자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좀 그 당시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설명을 했었더라면 오늘의 자리가 조금 더 진솔하게 또 다가올 수 있었는데 너무 지금 일방적 주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추행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화두가 전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만약에 저게 장 의원의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이라면 저 고소인이 장 의원이 아닌 남자친구를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 데이트 폭력을 가하는 남성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죄를 고소해야 되는데 장경태, 굉장히 죄가 없는 장경태 의원을 고소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누울 자리 보고 뻗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장경태 의원 말대로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 옥살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도된 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본인이 쭉 보니까 이거는 뭔가 전환을 해야 될 어떤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공격, 2차 가해 공격이 있고 이걸 자꾸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제가 볼 땐 바꿔치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본질상 굉장히
제가 볼 때 잘못됐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때 술이 취했다고 했다면 내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법적 다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다 이러면 예. 되는데 아예 프레임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회의원 재선이고 지금 잘 나가는 정청래 대표의 측근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설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예. 이거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그 남자친구분이 동대문구청장 소속임을 밝히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뭐 그 의도를 저도 의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예, 최선 평론가. 그러니까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고소인이 이 남자친구에게 뭔가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며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고 그 고소인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이다. 아예 딱 찍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누가 특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것도 2차 가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예요. 국면 전환.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보좌 직원이기 때문에 나를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공격한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자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본질이 그렇다고 달라집니까? 제가 보기에 장경태 의원이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지지자들 향해서 나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으니까 이 사안은 성추행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전 제가 보기에 무고죄로 고소했으니까 경찰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규정해버리면은 현직 국회의원이 규정해버리면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장경태 의원이 청년 정치인인데 매우 저건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밝히고 2차 가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종의 이거는 그 피해자라고 지금 여겨지는 여자와 그 남자친구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건 2차 가해에 가깝고 신원을 드러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메신저 공격,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인데 장경태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정치적으로 이거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 장경태 의원 발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두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며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 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자, 성추행부 대변인 저 영상이에요. 촬영하고 있는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목덜미를 붙잡히는 저 영상입니다. 자, 저 영상, 저 장면이에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저 손이 여성의 손이고 내 어깨에 저 여성이 손을 얹었다라고 장경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악의적 편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손 부분을 모자이크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이 없었던 거죠. 어깨 동무를 안 한 것처럼 이제 좀 처음에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관점이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성이 먼저 손을 올렸던 건지. 근데 전체적인 영상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건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전체적인 영상을 공개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저 단편적인 저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장경태 의원이 일단 그 음성이 들어간 것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짜집기 편집을 한 것 같다, 연출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경찰 수사에서 바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또 역풍이 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장 의원이 저렇게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 조사 결과가 좀 나올 때까지 저희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용 대변인, 이 고소장,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주변의 만류에도 성추행이 지속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보좌진들의 증언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무고죄가 되겠죠. 근데 맞다면, 근데 사실 또 다들 술이 흥건하게 취해 있는 상태고 어떻게 이 손이라든지 뭐 이런 동작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그건 제가 그 추가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여성이 그때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한테 다음 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 관련해서 왜 거기에 손을 대느냐, 그런 쪽에 얘기를 했다는 게 뭐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메신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의적으로 1년 뒤에 그거를 짜깁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날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동석자들과 서로 확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처럼 동영상이 있고 음성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어떤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고 또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는 본인이 데이트 폭력인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나한테 목덜미를 잡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폭행당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당당하게 그 가해자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안에 들어오진 않고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내가 봤을 때 그거 여성이 좀 위축이 돼 있다, 데이트 폭력 같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봉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나 아니면 장경태 의원은 왜 뒤늦게 1년 만에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도리어 여쭙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첫날에 문제 불거졌을 때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다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되게 프레임 전환을 하고 공격하는 건 사실상 누울 자리에 있다고 보고 이걸 진영 간의 싸움으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이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건 알겠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일단 중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지금 맞고소를 했고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이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무고죄가 밝혀지면 그것도 큰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까지 올라가게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엄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차 가해입니다. 많은 일부 사람들이 이 여성의 신상을 털기 위해서 여러 글들, 사진들, 영상들을 돌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 주에서 짚어보겠습니다.